인간은 게으릅니다. 만약 지금 매우 어둡고 추운 겨울밤이고 밖에는 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면 진짜로 밖에 나가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딱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내 침대 위 따뜻한 이불 안에 누워 여태 보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계속 보며 정말 지금 딱 그대로 계속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담배가 피고 싶은데 그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는 조금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 지방으로 가셔서 지금 집이 비었다고 라면 끓여준다고 오라고 연락이 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치는 동기로 가득 차게 되며 기꺼이 그 이불 밖으로 나와 그 눈발을 뚫고 편의점까지 왕복 30분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집을 향해 2시간짜리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정말 초인적인 성실함을 발휘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아는 게 정말 많고 또 기계만큼 성실할 수 있으며 또 천재적으로 창의적이고 현명하지만, 문제는 그런 모든 지식과 실행력 그리고 천재성이 발휘되도록 이끌어내는 동기가 항상 살짝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 경우 책이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아주 짧은 글이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스파크가 되어 우리를 위해 그 2% 부족한 동기에 불을 땡겨주는 번개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뭔가에 꽂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던 아주 오래된 삶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도 하는 등, 때로는 그런 짧은 글과의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진 귀한 문장들이 가득한 책들을 보통 고전이라고 부르는데, 불교의 경전들이나 성경은 물론이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남긴 책에서부터 근대 사상가들이 쓴 책들까지 요즘 서점 가보면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몇 주 또는 몇 달을 유지하는 것도 무척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짧게는 수백 년부터 길게는 수천 년 이상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명품 책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책이 귀했던 예전에는 작은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게 그런 귀한 책들이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메리카노 2잔 살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주면 너무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보니, 또 자본주의에서는 비싼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싼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릇된 믿음 때문에 자기 앞마당에 황금이 묻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그 좋은 글들, 그 귀한 지식과 지혜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책의 소중함이나 독서의 중요성 같은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는데, 때로 책은 진짜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서 그게 인간관계든 경제 상황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존재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책이 절대 모든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거의 웬만한 경우 책 안에 자신이 찾는 그 해답으로 이르는 단서들이 넘칠 정도로 쟁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책은 매우 효율적이고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논어는 아마 그 제목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너무도 유명한 고전입니다. 논어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 남긴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대 미개했던 중국의 역사가 당시 문명국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는 데 있어 공자가 죽은 후 논어가 본격적으로 중국 사회의 중심 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논어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저 시대에 따라 그 겉모습만 계속 바뀌어 왔을 뿐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인생 가이드북입니다. 이 영상은 윤호북스의 신간이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막 50즈음에 도달한 분들을 위한 조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50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40 또는 30, 심지어 20대 나이에 있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진작에 들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귀한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고 있으며, 또 그 제목처럼 중년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훌륭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구애 없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그리고 논어를 통해 공자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제 주관으로 고른 몇 가지 이야기들에 약간의 개인적인 해석을 더해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혹시 이런 책 또는 이런 조언이 담긴 좋은 책을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간략한 책 소개이자 마중물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 상황이 힘들거나 괴롭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쁘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불만과 화가 빠르게 가라앉고
대신 그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을 되찾아 실제로 내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도 물론 내가 더 옳고 상대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일부 종종 그런 환상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아주 잠시는 몰라도 우리 인간은 절대 외부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 예를 들면 전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이해심 깊고 더 큰 참을성을 가지게 된 나의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이 그 새로운 나에 맞춰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 대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셋째, 이제 그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 우리들 대부분은 계획 짜기 천재들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연말에 내년 경제나 운동 계획 짜는 것 보면 이미 다들 벌써 이재용이고 김종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아주 소수, 정말 소수만이 그 계획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쩌면 그 비율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정확히 일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 저처럼 심각한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 정작 아무것도 실제로는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이자 지휘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위험한 지휘관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휘관입니다. 80% 정도 확신이 있으면 일단 움직이고 나머지 20%는 가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넷째, 잘하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인간의 능력치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누가 중간에 먼저 포기하는가에 따라 결국 그들의 가치와 능력치가 갈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넘칩니다. 여기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꾸준히 묵묵히 오래 하는 사람들, 그게 한국이든 아니면 전 세계 어디든 간에 드물고 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 역시 앞서 이야기한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우리 인간은 좀 놀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은 우리를 일중독 기계로 만들려고 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잠을 줄이고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더욱더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저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계속 빡시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겉은 멀쩡해 보일지는 몰라도 안쪽에서부터 크게 고장납니다. 간혹 보면 약간 성공 비스무리한 것을 한 후 막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주겠다며 나와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은 너희 일반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늦은 밤과 새벽에도 혼자 깨어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사람 아마 낮에 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건강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언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활발하게 분출될 때, 그리고 노력하고 싶고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건강한 동기가 마구 피어오를 때는 바로 우리가 행복할 때입니다. 쉽게 말해 놀 때. 하지만 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인생 큰일 나니까 일 사이사이 자신을 위한 충분한 놀이와 휴식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가급적 최대한 넉넉하게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쉬거나 노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아닌 완전 플러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언젠가 우리 사회가 주 4일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업들의 성과들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섯째, 타인이 나를 미워할까봐 걱정하는 대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들에게 들킬까봐 너무도 두려운 흑역사 하나둘씩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혜로워지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어리석고 멍청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하게 되면 또 그 실수와 후회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을 배웠으면 그 실수는 우리 삶에서 용도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잊고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공자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압축하자면 그건 바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욕먹는 게 싫듯이 남에게 욕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처럼 나도 다른 일을 대할 때 역지사지 먼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가르침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말과 거의 판박이로 동일한 말을 공자 역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의 슬픔과 고통을 보며 측은지심 나도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절이나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그건 이미 가장 신성한 종교의 신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온 공자 할아버지의 이 귀중한 인생 조언들이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내년을 바라보며 올바른 노력의 방향과 자신감을 찾는데 소중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